일본의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가 살인가스 테러를 벌인 지 지난 3월 20일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충격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이 옴진리교와 살인가스 테러 행위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때 네. 뉴스에서 많이 봤던.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1995년 3월 네. 2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옴진리교 신도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아주 붐비고 있던 도쿄 지하철역 18곳과 객차 등에서 살인가스를 살포를 했죠. 네. 당시 목격자 증언을 보면은 이렇게 옴진리교 신도들이 네. 뭐 검은 비닐봉투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서 있다가 내려놓고 그다음에 우산 끝에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서 거기서 이제 액체랑 연기가 새어나왔고 불과 몇 초 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바닥에 정말 쓰러지면서 뭐 코피를 흘리고 몸이 마비되고 이런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신경가스 맹독성 신경가스죠. 그 살인 이거는 사실 독일 나치가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뭐 무색무취하고 또 특히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이고 또 청산가리보다도 5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뭐 6,300여 명 정도가 다쳤는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망자는 13명이었는데 네. 그중 한 명이 더 무려 25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다가 계속 투병 생활을 했다가 2011년 3월에 숨지면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런 류의 무차별적인 테러, 특히 종교단체가 저지르는 그렇죠. 이런 뭐 일종의 화학무기잖아요. 이런 화학무기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인다라는 거는 정말 유례도 없었고 정말 그렇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아요. 사실. 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경찰청이 이제 옴진리교가 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수사를 했고 이제 아사하라 쇼코 교주를 약 2달 뒤인 5월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네. 붙잡았습니다. 체포했고 또 아사하라는 이후 사형 판결을 받고 20년 정도쯤 복역하다가 네. 2018년 7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옴진리교는 2018년에 테러 단체로 지목이 돼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통일교라고 하죠. 그 일본 법원이 지방법원이 통일교를 해산 명령을 했는데 그 일본 역사상 세 번째이고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이 옴진리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18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3명이 또 사형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말론을 믿은 종교단체가 이제 맞아요. 옴진리교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범행 동기는 어떻게 밝혀졌나요? 네, 옴진리교는 1980년에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데 네. 교리를 보면은 불교, 뭐 힌두교, 기독교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종말론을 믿는 그런 네. 신흥 종교였습니다. 교주는 말씀대로 아사하라 쇼코인데 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부처 다음으로 유일하게 깨달은 자다 이렇게 자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1989년에 이제 정식의 종교단체로 일본에서 지위를 획득했는데 역시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바탕으로 세력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 세상이 망한다, 종말을 맞는다 네. 이런 예언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살인 테러도 광신도들이 교주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벌인 테러다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결과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경찰이 이 옴진리교가 그 이전에 벌여왔던 많은 범행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망을 한참 좁혀왔던 중인데 이걸 아사하라 교주와 교단 측에서 경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네. 이런 테러를 신도들에게 저지르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시청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 네. 옴진리교 교단에서 일제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D-Day를 이틀 앞두고
이 교단 측에서 테러를 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살인가스 테러뿐만 아니라 탄저균 테러도 벌린 적이 있었는데 균을 직접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실제로 도쿄 시내 상공에서 이제 탄저균을 살포하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탄저균을 좀 관리하고 다루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이 테러 계획은 사실상 실패를 하고 또 일부 살포를 했다고는 하는데 피해자는 당시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경찰청의 수사망에 걸리면서 일제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국가 전복까지 모의했었네요. 예, 당시 수사 결과에서도 국가 전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정황들, 뭐 사건 수사 결과들이 발표가 돼서 알려지고는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살인 테러 30주년을 맞아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황들이 조금 다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살인 테러는 전초전에 불과했고 그 1995년 11월 국회 등 정부기관과 왕궁도 점거를 하고 일왕도 폐위시키고 이래서 수도 도쿄를 제압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들은 아마게돈 세계 최종 전쟁 또는 11월 전쟁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아사라 소코코 교주는 신성 법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국가 지도자가 되고 그 밑에 피라미드형으로 정부 조직도 마련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 아사하라 쇼코 교조는 이 사건 발생 5년 전인 1990년에 이미 무장화 선언을 했고 이걸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70톤 정도의 살인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교단의 지방 어떤 뭐 은밀한 곳에서 공장까지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암살 당하는데 네. 사용됐던 VX 가스, 독극물 이런 것도 생산할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또 뭐 헬리콥터, 구소련제 헬리콥터도 구입했고 군대도 조직하려고 했는데 스턴트 배우를 모집한다 이런 모집 공고를 내서 젊은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네. 집단 세뇌를 시켜서 그렇겠죠. 러시아를 보내서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총기류도 직접 교단 측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쏙쏙 드러났고 이번에도 다시 이제 이런 점들이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이제 30주년 맞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또 나왔나요? 네, 일본 공안조사청이 최근에 이제 특설 홈페이지를 열어서 네. 사건 당시 뭐 현장 사진 또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영상 또 목격자나 피해자 유가족의 증언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속속 더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특설 홈페이지를 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공안조사청이 홈페이지 안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당시 이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고 그 의미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옴지결 진리교 살인 테러가 일어난 지 30년이 흐르면서 이걸 잘 모르는 젊은 층들이 그렇죠. 다시 옴진리교의 뭐 맞아요. 유사 단체들에 좀 이끌려서 합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경각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네. 그 사건 당시 사실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뇌기능 장애 또 뭐 PTSD 그 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로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병원도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을 또 한 피해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난 20일 30주년 당일인 20일에는 그 도쿄 지하철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었고 네. 또 일본 신문 방송들의 특집 기사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가 세기말이라고 해서 뭐 예, 이런 맞아요. 종말론 뭐 예, 이런 종교들이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많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옴 진리교 이 조직에
젊은 층들이 합류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또 나온 얘기들이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30주년을 맞아서. 네. 네, 오음진리교에서 뻗어나온 사회비단체들이 이 청년층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즈키 장관이 지목한 그 단체는 뭐 최소 3곳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RF라고 하는 데가 제일 핵심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단체들이 뭐 살인가스 테러는 오음진리교가 일으킨 게 아닌데 억울하다. 뭐 그 누명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하고 또 아사하라 소코 그 집안 교주에 대해서도 뭐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세 단체에서 활동하는 신도수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본 공안조사청은 약 6,6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1,600 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 홈페이지 안에 이제 이 세 단체들에 대한 성격,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네, 이 단체들이 조직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네. 뭐 자기네들이 오음진리교다라는 건 절대 바깥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터디 그렇겠다. 모임 한다. 네. 또 뭐 요가 강좌다. 심리학 강좌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이런 행사에 모은다고 합니다. 네. 또 소셜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또 특히 모집 대상은 10대부터 30대까지가 대체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가입자의 과반수가 넘는 52%가 네. 10대와 2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도 무려 24%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뭐 그 IS 테러 모집할 때도 이런 방식이었던 맞아요. 걸로 네. 기억하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이 상황. 네, 10대, 그렇습니다. 20대들이요. 그리고 뭐 그중에서도 핵심 분파인 RF 같은 경우에는 아사하라 쇼코 전 교주의 뭐 차남을 또 신격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합니다. 네. 또 보니까 스즈키 법무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오음진리교 교리를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차별 대량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 그 위험성이 지금도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너무 위험한데요. 이게 정신을 네,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예. 무시무시한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 사실 2019년에 또 1월 1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쿄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 테러가 있었어요. 네. 일본 내에서 그렇게 차량 테러가 있었던 거는 참 드문 일이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네. 오음진리교 탄압 또 오음진리교 지도부 사용한 거에 항의하는 테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본 정부 경찰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성원들이 뭐 1,6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그보다 없죠. 더 많을 수도 네,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자, 오음진리교 살인 테러 사건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전에 그 세기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의 상황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네. 당시 일본의 1980년대, 70년대 버블 경제가 그렇죠. 깨지면서 그 붕괴하면서 일본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감, 무기력감, 또 뭐 패배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막 이제 뒤범벅됐던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80년대 우리는 잘 나갔던 맞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예. 지금 21세기 현재를 봐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세계 네. 곳곳 유럽에서 경제가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극단화되고 있는 추세인 걸 보면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특히 이 사건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을 냈는데 이 사건을 자신이 직접 취재해서 쓴 르포 책이었어요. 네. 네, 이 사람의 근데 이 언더그라운드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광신도들이 잘 모르는 뭐 지식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이런 그렇죠. 엘리트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대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은 네. 이런 이제 실망감에 쌓여 있던 청년들, 이들이 또 패색감, 욕구 불만에 쌓여 있었고 이게 그 당시에 그 세대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이거를 해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실제로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뭐 이건 지금 우리 사회 또는 뭐 이제 뭐 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맞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년 전보다 극단적인 생각 또 뭐 사상 이런 것이 확산할 위험성이 더 훨씬 커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음진리교의 살인 테러가 남긴 의미, 교훈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네, 또 하게 그렇습니다. 되고요. 예. 정신을 지배하는 거. 네. 예,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심어줄 것인가. 또 뭐 이런 생각도 네.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오음진리교 살인 테러 30주년 맞아서 이 사건의 의미 관련 움직임들 살펴봤습니다. 오일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컬링의 Wherever You Will Go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